더불어민주당 서대문 을 출신 국회의원 김영호입니다. 저를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 3가지라면 네 아버지는 뭐하노? 네, 그다음에 신라면,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감. 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정치를 오랜 기간 하셨는데요. 제가 학창 시절 때는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고 제야에 계실 때예요.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들이 네 아버지 뭐하노? 그때마다 제가 참 난감했어요. 당시에는 이제 유신 독재와 군사 독재 시절 기간이니까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강성 정치인으로도 좀 비춰줬고 또 약간 투사의 이미지가 강해서 그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참 상처받는 이야기를 참 저한테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억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네 아버지 뭐하노라고 그게 그 유명한 영화 친구의 유명한 한 대사였잖아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제가 92년도, 그러니까 한중 수교 직후에 이제 중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이징 대학교에서 대학을 다녔는데요. 제가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우리 남한 학생들은 거의 없었고요. 이제 북한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북경대 캠퍼스에서 많은 교류를 했는데 북한 친구들이 이제 방학 되면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이제 신라면이 저한테 몇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라면을 하나 줘봤어요. 한번 먹어보라고. 그랬더니 다음날 와서 너무나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조선인의 입맛은 같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신라면을 그때 참 구하기도 어려웠는데 신라면이 있을 때는 이제 좀 제가 몇 개 나눠주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97년도 이별을 하기 전날 이제 북한 친구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정말 둘이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어린 나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한 10년, 15년 후에 정말 잘 돼서 만나서 우리 통일 대한민국을 앞당기는데 서로 노력하자 이런 약속을 했는데 제가 이제 정치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사실 통일 대한민국을 좀 앞당기자라는 것이 가장 제 머릿속에는 강하고요. 이제 특히 이제 신라면 먹을 때, 라면 먹을 때 그 친구들이 기억이 나죠.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신라면. 제가 의원이 돼서 이제 세월호 문제부터 정말 최근에도 일어나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그 현장을 다니면 일반 국민들이 그 현장을 보면 눈물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요. 근데 정치인들은 가면 꼭 그 눈물을 안 흘리려고 참고 있더라고요. 저는 국민들이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리는 정치인들이 참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떤 연출이 아니라 그 자기가 스스로 느끼는 감정을 억제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그 메말라가는 그 정치권의 불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또 바라보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또 달리 보는 것이지 이 국회라는 데가 얼마나 차갑고 좀 어떻게 좀 무거운 곳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흘리는 눈물은 아마 이 메마른 사회에 정말 그 한 줄기의 빗물처럼 좀 따뜻한 정치 풍토를 만드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정치가 너무 예전에 이제 군사 독재 시절에는 이제 야당이 큰 틀의 어떤 저항과 어떤 민주화라는 큰 과제를 갖고 정치를 했다면
이제 어느 정도 민주화 사회가 완성이 됐다면 이젠 디테일한 정치 서비스가 필요하다. 사실 그 좀 사각지대에 있는 또 단 한 사람의 그 국민들의 아픔을 지나칠 때가 좀 있습니다. 조금 정치가 섬세하고 디테일 좀 자상한 뭐 이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1대는 정말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 본회의 중심보다는 상임위 중심의 국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한 예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겨우 간신히 통과시켰던 그 초과속 차량 좀 처벌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0km 이상, 심지어는 제가 경찰청 통계를 보니까 초과속 278km를 달리는 차량도 단속에 걸려 있는데, 근데 거기에 단속에 걸려도 뭐 과태료 벌금이 뭐 아시겠지만 10만 원, 20만 원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레이스를 한다는 거예요. 단속 4-5번 걸리더라도 뭐 한 100만 원 각오하고 아주 국민을 위협하는 그런 초과속 차량에 대해서 단속하는 법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했는데, 결국은 제 법안에 원안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고 상임위 문턱도 못 넘기고 또 법사위에서 계류됐던 이런 참 아쉬운 법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참 답답함을 이 자리에서 호소합니다. 21대는 법사위가 갖고 있는 정말 뭐랄까요, 권한과 기능도 많이 좀 축소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회에서 자유롭게 국민의 눈높이로 법을 심사하고 통과시켜서 국회에서 생산된 법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 이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발달장애인들이 참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신데 이게 이제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 발달장애인의 부분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참 생활하는데 굉장히 많은 불편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좀 특징들이 있거든요. 뭐 머리카락을 만진다든지 머리를 뭐 때린다든지 뭐 이런 신체적인 접촉을 할 수 있거든요. 발달장애인들은. 그랬을 때 이제 여성이 그런 피해를 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성인이 그러면. 발달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데요. 사상 최초의 발달장애인 공익 광고를 한번 방영을 했습니다. 딱 한 번 했는데 정말 그 발달장애인 가족분들이 너무나 그 한 번의 방송으로 뭐라 그럴까요? 오랫동안 쌓여있던 그런 그 울분과 슬픔을 해소하시는 걸 보고, 전 골목 카페 점원 역을 맡고 있습니다. 전 밴드 멤버 3역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주인공보다 당신의 평범한 이웃이 되고 싶습니다. 토바코에서 진행하는 그 공익 광고의 몇 %는 의무적으로 발달장애인 광고를 해야 된다는 이제 법을 공익 광고를 통해서 좀 캠페인을 통해서 인식 개선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저 키워드를 선택했습니다. 영호야,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영호야, 너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너 참 열심히 했다. 그리고 네가 생각했던 그런 많은 일들을 다 해내지는 못했겠지만 하나하나 하루하루 참 열심히 살아준 것 같아서 참 기특하다. 다시 한번 정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네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일들 중에서 너의 과오와 그 불성실함 꼭 간파해서 앞으로의 또 새로운 너의 일정을 실수 없이 잘 해 나가기를 바란다. 항상 계획을 갖고 살거라, 영호야.